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일일학습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죠. 재산세는 우리 지방세 중에서 출제 빈도가 문항수가 제일 많은 거죠. 세 문제까지 출제되죠. 그래서 재산세 공부하실 때 필수가 과세대상 물건, 그리고 납세 의무자, 그리고 토지에 대한 분류 있어요. 종합합산 토지냐, 별도합산 토지냐, 분리과세대상 토지냐, 요거하고 뒤에 가서 부과, 징수 있죠. 요 부분 파트 4개,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분류, 그리고 부과, 징수 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재산세 부분은 전부 다 답을 실수하지 않고 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이어지니까 공부하기가 수월하죠. 자, 그러면 재산세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부분,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1번부터. 자, 1번. 재산세 설명한 것이 다 잘못된 거. 재산세는 시, 군 내, 시군 그래도 되고 시군구 그래도 돼요. 자치구 표시 안 해도 됩니다.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맞죠? 재산세는 전국 단위가 아니라 자치구, 시군구 안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맞고, 법령이 정하는 도시지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산출한세를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과거에 도시계획세가라는 게 있었죠. 도시계획세 2010년. 그 전에 도시계획세가 있었는데 그것을 절차와 과세 대상 물건이 재산세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세목으로 하지 않고 재산세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뭐냐?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시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 안에,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개발해야 되겠다, 보존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 등이 있어서 묶어놓은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시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각종 시군구에서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그 도시구역 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들한테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신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당신이 재산상 이익을 가장 많이 보니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좀 부담하라. 그래서 부과하는 게 바로 도시지역분 재산세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 소유자는 기본 재산세 내고 별도로 특례 규정에 1000분의 1.4라고 하는 특례세율로 별도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계산해서 두 개를 합산을 해서 재산세 고지를 하겠다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도시구역,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 소유자는 일반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에 비해서 재산세 부담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다시 한번. 법령이 정하는 도시지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해서 조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여기 부동산만이에요. 토지, 건축물, 주택만. 다시 말하면 뭐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제외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만 특례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 3번으로 가볼까요? 3번.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 선박항공기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 여기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얘기합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분을 뭐하고 제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는요, 서울특별시는 재산세를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를 하는데 선박하고 항공기 빼고, 그리고 도시지역분 재산세도 빼고 일반 재산세에 대해서만, 그것도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만 공동과세를 하기 때문에 가로 안에 포함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제외. 그래서 공동과세한다. 그래야 되는데 포함. 그래서 틀렸다. 다시 한번 서울특별시 재산세는 시범적으로 토지건축물 주택 요 세 가지만 선박항공이 빼고,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 부동산에 있는 것도 빼고 일반 토지건물 주택에 대해서만 일반 재산세를 서울특별시로 50% 그리고 자치구로 50% 공동과세로 되어 있다. 근데 여기는 포함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4번 재산세는 소유자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납세 의무자한테 정기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과세하는 보유세다. 맞죠? 매년 6월 1일 소유자한테 부과하고, 내년에 가서는 내년 6월 1일 소유자한테 또 부과하고, 그 다음 년도 6월 1일 소유자한테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에 5번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같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를 경우는 공부상이 아니라 항상 모든 세법은 뭐다?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합니다. 취득세는요,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 재산세도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 현재 사실상 현황,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이다. 그죠? 다만 사실상 현황이 알 수가 없다, 불분명하다, 그럴 때만 예외로 공부상으로 가죠. 그래서 원칙이 사실상 소유자. 그래서 요거 공부상 틀렸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틀린 건 5번 틀렸고, 그 다음에 뭐요? 3번 틀렸다. 그죠? 5번하고 몇 번?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가볼까요? 2번.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오른 것, 철거, 건축물 중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은 이건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비과세죠. 그럼 당연히 도시지역분 재산세도 비과세가 되고, 개발 제한구역 내 일반 주택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내 사치성인 고급주택이나 별장은 과세를 하지만 개발 제한구역, 도시지역 안에서도 개발할 수 없도록 묶여져 있는 지역에 시설물이 없는 토지나 일반 주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토지 중에서 전답 과손 목장 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죠. 그래서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개발 제한구역 안에 토지 중에 지상 건축물이나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옳은 것 하면 몇 번? 3번이 됩니다. 비과세.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 내 일반 주택이나 또는 개발 제한구역 안에 시설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죠. 자, 특별히 2번 같은 경우는 기억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출제될 확률이 없고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만 보시고, 자, 3번 갑니다. 3번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된 토지가 주택인데, 이때는 주택마다 각각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서 점차 커지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죠. 근데 주택에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꼭 알고 가야 될 게 있죠. 자, 어디까지 주택으로 볼 것이냐. 주택은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 재산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주거용이니까. 그래서 한 구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같이 사용할 때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다 주택으로 봐요. 그건 상가주택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한 동의 건물이 있어요. 주상복합. 이런 경우는 면적 크기를 따지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랬고, 다가구 주택 있죠. 다가구 건축법 시행령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 세법은 한 가구를 하나의 뭘로 보겠다? 주택으로 보고 각각 재산세를 계산하겠다 이겁니다. 자, 보실까요? 1번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주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만 주택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 그 부속된 토지를 말하며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 부분에서 잘못됐습니다. 그죠?
틀렸다. 무슨 말입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중에서 주택의 토지는 주택으로 따로 갔어요.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그래서 토지의 범위에 주택은 제외. 그리고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용 건축물은 건축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으로 따로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는 주택을 뭐한다? 제외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다음 2번. 주택에 부속 토지 그랬죠? 경계, 여러분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기본이 주택이 도시적 안에 있으면 5배, 도시적 밖에 있으면 정착 면적의 10배까지예요. 근데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로 보겠다.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3번. 한 동의 건물, 아까 말씀드렸죠? 한 동의 건물하면 집합건물이에요. 집합건물. 구분 등기가 되는 거. 그죠? 일물권, 물권 하나의 소유권이 하나죠. 일물1권 제도의 예외 규정이죠.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면적 크기를 따지지 않아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구의 건물은 구분 등기가 안 되는 건물이죠. 근데 주거와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그죠?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그래서 면적이 자 보실까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을 부하면 초과하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여러분 한 구의 건물의 주거와 주거외 용도로 같이 사용할 때는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에요. 이상. 같거나 크면 전부 다 주택으로 본다. 초과는 무조건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못됐다 이 얘기예요. 그죠? 다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 주택에 10가구가 살고 있으면 각각 주택 10개로 보겠다. 취득세, 재산세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양도소득세.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는 임대소득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가 됐을 때는 임대소득에서 각각 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한꺼번에 다 양도하면 전체 단독주택 하나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한 가구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맞죠? 틀린 거 4번. 그죠? 예. 다음에 5번 보시면 분리과세 대상 농지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군지역의 개인 소유 농지,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작용하는 농지, 본인 스스로 경작해도 되고 아니면 개인 소유 농지인데 경작에 이용하고 있으면 분리과세 1000분의 얼마입니까? 1000분의 0.7로 가죠. 맞습니다. 분리과세 대상은 1000분의 0.7이다. 다음 과세 기준을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지역 밖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도시지역 안에는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으면 되고 도시지역 어디 밖에는 군지역도 다 포함해서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맞고 다음 과세 기준을 현재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도시지역 안에 개인 소유 농지 틀렸죠. 여러분 도시지역 안에는 개발 제한구역도 있고 녹지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때만 분리과세입니다. 그럼 도시지역 안에 그러면 주거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상업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공업지역에 있을 수도 있죠. 구분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안에 이렇게만 나오면 이건 비효율적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가야 된다. 그럼 도시지역 안에서는 반드시 뭐라고요? 도시지역 안에는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을 때 한해서만 분리과세다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이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으로 가야 된다. 그죠? 다음
과세기준을 현재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내 개인소유, 주거지역은 안되죠.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을 때만 분리과세고, 이것도 비효율적. 어디로 가느냐?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다음 5번 지문 보실까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에 있는 개인소유,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 있으면 그건 투기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의 주거지역 종합합산입니다. 그죠? 그리고 3번의 도시지역 안에 개인소유, 이것도 종합합산 대상이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로 볼까요?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목장용지를 물어봤어요.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축산업에 이용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있느냐?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하고 뭐는, 목장용지하고는 보세요. 농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도시지역 어디 밖에 있으면 돼요. 도시지역 어디 안에는 개발 제한구역과 또 하나 뭐요? 녹지지역에 있을 때만 분리과세 간다. 그럼 그 외 지역, 주거지역이나 또는 뭐요? 상업지역이나 또는 뭐죠? 공업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있는 건 비효율적이니까 어디로 가느냐? 종합합산. 다 기억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어떤 거 기억하느냐? 요거 도시지역 어디예요? 밖에. 그 다음에 도시지역 어디? 안에는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을 때만 농지하고 뭐죠? 목장용지가 같이 갑니다. 요건 분리과세 가서 세율은 1000분의 0.7이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종합합산으로 간다. 그죠? 예, 확인해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도시지역 안에 개발 제한구역 내, 자, 1번 군지역 기준면적인의 목장용지는 군지역은 있어도 되죠. 그래서 분리과세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어디 안에 목장용지는 분리과세다. 틀렸죠. 왜? 도시지역 안에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때만 분리과세다. 틀렸고요. 다음 3번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대상이다. 틀렸죠.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도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고 기준 면적 초과는 어디로 가요? 초과는 비효율적 종합합산 가죠. 그래서 여기 관계없이 여기서 잘못됐다 얘기예요. 다음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 내 기준면적인의 목장용지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대상이다. 맞죠.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목장용지는 종합합산 대상이다. 기준면적 초과는 용도지역 관계없이 전부 다 초과하는 비효율적 종합합산 대상이에요. 초과하는 부분만. 그죠? 예, 그래서 5번에 틀린 거 그러면 2번. 도시지역 안에 그러면 개발제한 녹지지역 그런 말이 없으니까 종합합산이고, 3번도 도시지역 밖에 목장용지라 할지라도 기준면적까지만 분리과세고 초과는 종합합산이기 때문에 2번하고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죠? 예, 다음 6번으로 가볼까요? 6번으로 갑니다. 6번. 자, 그러면 6번에 보시면 다음은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그럼 1번 보시면 1번 군지역에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는 용도 지역과 면적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대상이다. 틀렸죠. 자, 용도 지역은 따지지 않아요. 무슨 지역은? 군지역은 용도 지역은 따지지 않는데 어디서 틀렸느냐? 면적에 관계없이 여기서 틀렸다. 그죠?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 비효율적 종합합산. 그래서 군지역은 용도 지역은 따지지 않지만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고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합산. 그래서 면적에 관계없이 거기서 잘못됐고, 2번 시상 주거지역의 공장 건축물. 여러분 주거지역은
주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공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있을 장소가 안 돼. 그래서 종합합산이 아니라 그래도 사업하는 거니까 뭘로 간다? 별도합산이에요. 그래서 틀렸죠. 주거지역의 공장, 공장은요 있을 장소.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공장은 있어도 되는 지역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공장 용지 어디까지만 기준 면적까지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그죠? 그래서 무슨 지역이면 돼요? 군 지역이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시 이상 지역이 있죠. 시 이상이면 특별시, 광역시도 있고 일반 시지역도 있죠. 그럼 시 이상 지역 중에서도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이에요. 그럼 이런 지역은 있어도 되니까 투기로 보지 않는다. 분리 과세로 가죠. 그런데 시상 지역 중에서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으면 이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종합합산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별도합산 가고, 여기든 초과자가 있잖아. 초과만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간다. 요거 있을 장소에 있으면 분리과세, 있을 장소가 안 되면 별도합산, 여기든 초과는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시상 주거지역에 있죠. 주거지역은 공장이 있을 장소가 못돼. 그러나 별도합산이지 종합합산은 아니다. 틀렸죠. 다음 시상 무슨 지역이에요? 공업지역은 공장이 있어도 돼요.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뭐다? 분리과세. 있어도 되는 지역은 입지 조건 맞으면 분리과세. 입지 조건이 맞지 않는 지역에 있으면 별도합산.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그죠? 다음 4번 시상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의 공장은 있을 장소가 못 됩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합산이다. 맞죠? 그죠? 별도합산. 있을 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그렇지 않으면 별도합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틀렸죠? 그리고 나서 5번 지문 볼까요? 지역에 관계없이 공장 건축 부속 토지 기준 면적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합산이다. 맞죠? 일정 기준 면적을 뭐한 거? 초과한 거. 용도 지역을 따지지 않고 초과는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비효율적.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7번 문제죠. 7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 여러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부분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 부분은 물론 25회 시험에서 출제됐지만 그래도 또 전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한두 개 지문으로 종합 문제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반드시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1번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이 매매가 된 경우, 매매가 됐죠.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요. 이때는 매도인이 아니라 6월 1일 날 두고 매수자가 당연연도 납세 의무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틀렸죠.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 그럼 6월 1일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매수자가 소유자죠.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 그래서 틀렸어요. 2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를 원칙으로 한다. 틀렸죠.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이에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죠? 자, 그래서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어요. 1번은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 3번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분이 균등한 걸로 본다. 그래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맞습니다. 그죠? 공동소유 재산은 자기 지분만큼은 책임져라.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죠? 다음
그래서 1번, 2번 틀렸어요. 다음 4번 보실까요? 4번, 5번 질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과 건물의 부속토지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비율로 모아라 안분을 해서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그래서 맞습니다. 주택은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고 5번 법인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는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틀렸어요. 이거 혼동할 수 있습니다. 예, 법인은 안 되고 누구예요? 국가 등이에요. 국가 등과 연부계약을 체결했을 때예요. 개인 법인은 안 되고, 그래서 국가 등과 연부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는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지만 법인은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틀렸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확인해 보면,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1번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고 2번은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리고 3번 지분권자 맞고 4번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맞아요. 근데 1번, 2번 그리고 5번은 틀렸죠. 5번은 뭡니까? 국가 등과 연부계약 체결했을 때만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고 일반 개인이나 법인은 어떤 사람으로 하던 세금이 부과되니까 우리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계약자가 아니라 그냥 법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죠. 5번 틀렸다. 그죠? 예, 다음 8번 문제로 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이 되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죠?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상 소유자는 변동이 있을 때 무엇을 하라? 신고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죠? 민법상 지분, 즉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면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자죠. 가장 높은 자가 두 사람 이상이다. 그럴 때는 그 중에서는 뭘로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는데 두 사람 이상일 때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겠다. 그래서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다음 3번부터 보시면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상의 총중재산이요. 이걸 부하면 신고하면 총중을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런데 공부상 소유자가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안 했죠?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맞습니다. 다음 4번.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하느냐?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예요. 현재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다음 5번. 신탁법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의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이에요? 4번하고 그죠? 예, 4번.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하면 4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번은 소유권 변동이 있는데 신고 안 했으면 공부상 소유자, 2번은 주된 상속자, 3번은 종중 소유 신고하지 않았으면 뭐 공부상 소유자, 그리고 4번은 사용자. 그죠? 예, 틀린 거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자 9번에 보시면 재산세 과세 대상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 그랬어요.
가장 높은 세율, 여러분 재산세에서 가장 높은 건 사치성 재산의 부동산은 1000분의 40이고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이에요. 그리고 제일 낮은 건 상징적으로 농지나 목장용지 임야 같은 건 분리과세 대상이죠. 1000분의 0.7. 어쨌든 분리과세 대상이 제일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급 선박은 1000분의 얼마예요? 50. 고급 오락장 건축물은 사치성이니까 1000분의 40. 해원제 골프장도 1000분의 얼마? 40이에요. 휴양비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 그랬죠? 이것도 별장입니다. 그래서 별장은 얼마? 1000분의 40. 그죠? 그 다음에 과밀업체권력 안에 공장을 신설 증설한 건 표준세율 0.25 또는 이걸 뭐라 그래요? 표준 세율의 몇 배? 5배로 중과세하죠. 0.25의 5배면 1.25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산세에서 가장 높은 세율하면 1번이 되고, 그죠? 고급 선박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치성 1000분의 40이 가장 높고 농지는 1000분의 0.7이 가장 낮은 걸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시면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1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해당 연도 부과할세액이 10만원 이하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만원 초과할 때만 10만원을 뭐 할 때 초과하는 거, 그러니까 10만원 이하는 뭐 한다? 제외한다. 이 얘기는 10만원을 초과할 때는 부담이 크니까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이렇게 두 번 나오지만 10만원 이하일 때는 조례에 따라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가로한 내용 틀렸습니다. 그죠? 틀렸고 2번 시장문서는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표준과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라. 맞습니다. 모든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다음 3번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 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토지는 빼고 얘기해요. 왜? 토지는 무조건 고지서 한 장이다. 그럼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물건별로 또는 종류별로 고지서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4번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재산세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징수 면제 맞죠? 다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무슨 말이에요? 납기가 같을 때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도 있다. 임의 규정이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가면 틀리다 그랬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고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기재해서 고지할 수도 있다. 그래야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가면 틀리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거 정리하시고 다음 이제 11번 보실까요? 다음과 같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죠?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갑이 2015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될 재산세로 오른 거 그랬어요. 여러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어요.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부동산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은 자 여기서 잠깐 보실까요? 자 재산세는
매년 이 가액에 따라서 재산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아주 크죠. 그래서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죠. 상한제도가 이것이 법률의 개정안으로 작년 11월 달에 올라갔는데 역시 이것도 5월 지금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될 여지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규정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자, 토지하고 뭐죠? 토지하고 건축물이에요. 부동산 중에서 토지하고 건축물은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택은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3억 원 이하예요.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일 때는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얼마죠? 105를 초과할 수 없고 3억 초과 6억 이하다 그럴 때는 100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100분의 110을 초과할 수 없고 6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1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택은 최고가 130이에요. 그럼 주택을 제외하고 토지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주택. 그죠? 주택을 얘기하는 거니까 봅니다. 자, 공시가격이 얼마예요? 5억입니다. 그럼 3억 초과 6억 이하는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얼마? 110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작년에 부과된 세액이 얼마예요? 40만 원이에요. 여기에다가 100분의 110을 하면 올해 한도는 44만 원이 되겠죠. 44만 원.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올해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70만 원 나왔어요. 그럼 고지서에 70만 원 다 고지서 발부할 수 없다. 왜? 올해 세부담 상한이 44만 원을 작년에 낸 세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44만 원만 고지서 발부해야 된다. 그럼 44만 원에 7월 실달에 하는 것은 이거의 절반 얼마죠? 22만 원. 44만 원이 나오면 거기에서 절반은 7월달, 절반은 9월달에 고지서. 재산세가 1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답은 2번으로 가야 된다. 여기로 가면 안 돼요. 이걸로 가면. 왜? 이거는 지금 44만 원인데 이거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만 원 이하일 때만 한꺼번이에요. 그죠? 답은 2번으로 가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재산세 부분 보셨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풀어본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그리고 토지에 대한 분류, 그리고 뒤에 가서 부과, 징수 절차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두면 충분히 재산세에서는 세 문제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재산세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